일주일에 몇 번이나 말다툼을 하십니까? 배우자를 비롯해 친구나 가족, 심지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이들을 설득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계시나요? 모든 사람은 출신과 배경,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언쟁을 벌이며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 싸움으로 번질 때가 많죠. 그래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비혼주의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도 말이 안 통해서, 즉 상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설득과 협상의 기술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상대를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성과 논리보다 감정을 이용해라. 최근 많은 사람들이 수더분한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습니다. 수더분함은 까다롭지 않고 순하고 무던한 성격을 뜻하는데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예민하고 감정적으로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누군가가 이해해주고 붙들어주길 바라는 심리 때문인데요.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의 감정을 잘 읽고 어루만져 줄 때 사람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작게는 친구와 연인 관계에 있어 주도적일 수 있고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협상을 할 때, 심지어 어떤 상품을 사고 팔 때도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국내 최대 보일러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경동 보일러입니다. 기막힌 광고로 업계의 1위를 달성하고 그 명예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광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광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가족의 사랑, 부모에 대한 측은지심을 느끼게 됐고, 이는 곧 소비로 이어지게 된 거죠. 보일러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단지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한 겁니다. 감정은 마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이나 비난을 받으면 마음의 문을 닫고 상대에게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성과 논리를 제쳐두고 감정에 호소했을 때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일단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면 누군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셈이죠. 그래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의 감정을 동요시킬 수 있을까요?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칭찬과 자율성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 다들 아시죠? 칭찬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대표적 행위입니다. 사람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길 바라는 본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겉모습을 칭찬하는 아부성 발언을 하기보다 그 사람의 배경을 충분히 알아본 후 나와 공통된 부분을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종교나 취미 등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 친밀감이 쌓이고 내가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중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너무 다른 종교 색깔과 정치 성향 때문에 갈등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화 협상이 결여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 수장이 손녀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걸 알게 됐고, 협상 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가정적인 가장에 대해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녀에게 줄 선물도 건네주었죠. 이렇게 해서 전쟁은 가정의 평화를 해친다는 공통분모 아래 협상이 진행됐고, 이는 곧 몇 안 되는 중동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임대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라거나 가구 교체 및 집수리를 요청하기보다 집주인의 나이나 현재 상황을 중개인을 통해 충분히 알아본 후 칭찬을 먼저 해보는 거죠. 나이도 많으신데 젊음의 비결은 무엇인지, 최근 병원에 자주 간다는데 건강은 괜찮은지, 세입자 관리하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건물주가 될 수 있었는지, 뭔가 특별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는 자세로 현재 집주인의 관심 분야를 자극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레 집주인은 자기 자랑이나 살아온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입자에게 자신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상대방이 자주 말하는 특정 단어가 있다면 이를 똑같이 말하면서 호응을 해보세요. 집주인 마음이 점점 호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되려 집주인이 먼저 집수리를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 세입자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거절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이 방법으로 관리비를 조금이나마 깎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물건을 팔거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켜야 할 때, 또는 연인의 단점을 고치고 싶다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쓴소리를 하기 전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칭찬을 먼저 해보세요. 상대방이 자기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말이죠. 그런 다음 상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틈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밀어넣었을 때 상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율성을 보장해라. 상대를 설득할 때 무조건 내 말이 옳고 따라야 한다는 강압적인 어조를 띠면 반감만 사기 때문에 관계가 되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말을 수긍해도 되고 거절해도 된다는 중립적인 어조를 띠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으로 물어보면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결국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런가? 라며 열린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말아라며 명령하기보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라고 한 바퀴 돌려서 말해보는 거죠. 자율성은 특히 연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데이트 일정을 짤 때 혼자서 결정하기보다 중간중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면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싫은 것도 되려 맞춰줄 가능성이 크게 되죠. 반대로 무엇을 먹을지 메뉴 하나 고를 때도 여긴 무조건 이거 먹어야 되라며 혼자 알아서 주문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도 자율성이 침해됐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시당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직장에서도 자율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신이 업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조언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 동료들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방향성을 흘리는 게 좋죠. 그래야 어떤 시안을 결정할 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적으며 윗선의 결재도 쉽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사에게 굴욕감을 주고 주변 동료들의 시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어 사회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즉, 선택권이 너무 다양하면 피로도가 증가해 상대는 오히려 질려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 보장의 핵심은 상대에게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상대에게 질문하듯이 주장해 상대가 나에게 맞추게끔 하는 것이란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내 주장을 더욱 맛깔나게 펼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주장이라 한들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말투가 거슬린다면 그 말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확신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보다 좋습니다라고 해야 전달력이 배가 되죠. 여기에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의성어나 의태어까지 더해지면 같은 표현이라고 해도 상대의 마음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먹을까?
라는 표현보다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서 뜨끈뜨끈한 보리밥에 싹싹 비벼 먹을까? 라고 말하면 된장찌개 싫어하는 사람도 입맛이 돌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단답형으로 말하기보다 이야기로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극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요소를 중간중간 집어넣어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이왕이면 사연 있는 물건에 더 마음이 가잖아요. 실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뇌에서는 마약을 복용했을 때와 같은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불편하지만 무서운 얘기에 자꾸만 끌리는 것도, TV에서 기부나 모금을 유도할 때 가슴 아픈 사연을 일일이 구구절절하게 내보내는 것도 중독성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지금까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법, 언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턴 상대방을 향한 비판과 비난은 접어두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 마음의 문부터 열어보세요.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해 내 생각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들어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어느새 내 뜻대로 움직이는 상대방을 보게 되실 겁니다.